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성격이나 본성은 바뀌지 않으므로 타인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바꾸려 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특히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고쳐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기대라는 실질적인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억지로 바꾸는 일은 성공하기 어렵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와의 소통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성격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바꿔보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아 살던 대로 살자 하며 체념을 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성격은 타인이 바꾸려 하든 스스로 바꾸려 하든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품은 나이가 들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태도와 말투, 작은 배려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나의 모습도 달라지고 내 스스로 느끼는 나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품을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격과 성품은 뭐가 다를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성격과 성품의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성격은 타고난 기질과 어린 시절 경험, 여기에 성장 환경이 쌓여 형성된 패턴입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고 여기에 성장 환경이 더해져서 성격을 형성하게 되죠. 성격은 크게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구분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생각을 정리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에너지를 얻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격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골격과 같아서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나이를 먹으며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유지됩니다. 반면 성품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행동의 습관입니다. 즉, 친절함, 정직, 약속을 지키는 태도, 타인을 대하는 언행 등 도덕적이고 윤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내면적 가치관을 말합니다. 즉, 성격은 타고난 경향을 말한다면 성품은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하는 행동과 태도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성품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행동할까를 결정하는 부위, 바로 전전두엽은 70세가 넘어도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사회적 판단과 도덕적 사고, 감정 억제 및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위입니다. 뇌가 노화되어도 이곳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성품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는 성품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롤모델 찾기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해보세요. 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를 자주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는 새로운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롤모델은 꼭 유명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직접 봐온 사람이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항상 온화하게 대화하는 지인,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친인척 등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주변 분들 말입니다. 우선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참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상에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찰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유지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자발성과 꾸준함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될 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 습관을 바꾸기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때로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말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말들을 녹음해서 들어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 말투가 왜 이래?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했나? 하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부정적인 말투를 자주 사용한다면 긍정적이고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날씨가 왜 이래? 더워서 못 살겠네. 이런 말 대신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해보세요. 불평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하루에 감사한 일 한 가지씩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 의외로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며 사는데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정수 수준이 높고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세계 어딘가에는 물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거리를 찾는 게 처음엔 억지스러워도 3주 정도 지속하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라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순간에 잠깐 멈춰서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감 있고 따뜻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들 말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눌러준 사람에게, 택배를 가져다주는 기사님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성품의 일부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위로하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말 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똑같은 일상에서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굳어지게 하죠. 성품을 바꾸려면 새로운 관점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모임 등을 찾아보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등록해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나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자신과 다른 연령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시각을 넓히고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는 새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던 장르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에세이를 좋아한다면 고전 명작 소설을 즐겨 읽으셨다면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생각을 간접 경험하면서 내 안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성품을 바꾸는 과정에서 자기 성찰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묻은 걸 알 수 없듯 성찰이 없다면
내 습관과 태도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이었나?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나? 이런 성찰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찰은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의지가 쌓일 때 변화는 서서히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조절하기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성품을 바꾸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감정에 휘둘립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혹은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다스리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다면 즉시 반박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상황을 정리하거나 잠시 시간을 가진 후 대응하는 것이 더 성숙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 조절은 내면의 안정감을 강화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이 줄어들면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안정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신뢰와 존중을 쌓는 기반이 됩니다. 분노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 먼저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은 뇌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순간적인 충동을 누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15초 정도만이라도 숨을 고르며 참으면 감정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성적이고 성숙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잠시 자리를 벗어나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긴장이 풀리고 강렬하게 올라온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신체 활동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면 마음속 불안과 분노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처럼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실천하면 순간적인 안정뿐 아니라 성품 전체의 차분함과 균형감을 스며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품이 정말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단기간에 기적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변화는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며 관계가 이전보다 더 원만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굳어진 삶의 태도와 습관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바꾸어 나간다면 당신은 점점 더 따뜻하고 바른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조금씩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더욱 조화롭게 바뀌어 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숙한 성품으로 그리고 더 따뜻한 태도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